모집은 에센셜 이제 제3보험 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이고요. 제3보험의 정의, 그 다음에 종류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난이도의 문제 부분이죠.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중 온전히 어느 한 분야에 속했다고 볼 수가 없는 보험이 제3보험이죠. 두 번째,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험이므로 생명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비용 손해와 의료비 등에 있어서 실손보상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상,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죠. 4번, 2003년 8월. 자, 요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함정 부분이에요. 상법 개정 시 최초로 법체계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 개정 시 최초로 법체계에 편입됐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제3보험과 관련된 법규는 보험업법. 이걸 여러분께서 기억을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제3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 그래서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제3보험이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제3보험은 1977년도 보험업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법체계에 편입되었다. 자, 키워드는 딱 두 개죠. 우리 앞서서 봤지만 연도냐 아니면 법이냐. 예, 보험업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법체계에 편입된 건 맞죠. 예, 연도가 1977년이 아니라 2003년이었죠. 두 번째, 계약자의 채무불이행.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은 손해보험 영역이죠.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이 되지. 제3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이었습니다. 95번 보겠습니다. 자, 상법과 보험업법. 제3보험 관련된 법규가 상법, 보험업법 이 두 가지죠. 그죠? 그래서 간병보험만 상법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간병보험은 보험업법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자, 땡땡상 제3보험 상품 중. 자, 제3보험 상품의 정의는 보험업법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험업법상 제3보험은 땡땡만이 현행 땡땡에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죠. 그죠? 제3보험 상품 세 가지, 상해, 질병, 간병보험 중에 간병보험만이 상법에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센텐스 자체를 여러분께서 암기를 딱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질병보장 상품의 경우에 보험 대상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생명보험 영역입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보장, 각종 질병 치료비의 실손보상, 실손보상은 바로 손해보험의 영역이죠.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습니다. 둘 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레이 존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제3보험이라는 용어는 상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제3보험은 관련된 법규가 보험업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3보험업은 별도로 독립된 제3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거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제3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할 수 있죠. 96번 제3보험 모집 자격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죠. 1번, 보장 내용이 같은 상품인 경우에 만기 환급형. 만기 환급형 나중에 라이프한 보험 돌려주는 거죠. 당연히 순수 보장형보다 보험료가 비싸겠죠. 저렴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2번, 모든 제3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 금액을 정액 지급한다. 정액 지급하는 것도 있고 실손보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암보험의 경우 갱신 시에 보험료가 바뀌는 것이 그게 갱신형이죠. 암보험은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합니다. 4번,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중 아무 협회 중, 둘 중에 하나 아무 곳에나 등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생명보험과 제3보험, 그러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과 제3보험, 그러면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하면 되고요. 재산보험만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협회 중 한 군데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재산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몇 년 이내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1년이죠. 대리점이 2년이고 생명보험 설계사와 재산보험 설계사는 다 1년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이죠. 재산보험은 상해보험 상품이죠.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지 모두 등록해야 된다. 얘는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직접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모집에 관한 업무를 생명보험협회 내지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재산보험만을 모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둘 중 한 군데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97번 재산보험의 특징 보겠습니다. 보기의 내용 중에서 재산보험에 맞는 설명 모두 한번 골라보죠. 손해보험의 질병사망 특약은 요건이 있었죠. 예, 만기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이내여야 됩니다. 80세까지 할 수 있고 2억 원까지 할 수 있다. 예, 기억을 같이 한번 해두시고요. 재산보험은 실손보상, 정액보상 모두 가능하다. 얘도 맞네요. 상법에는 간병보험 관련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고요. 상해와 질병이 함께 보장되는 종합형 상품이 요즘에 많다라고 해야 되는데 판매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라도 틀린 내용이고요. 맞는 설명은 나가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인 질병사망특약의 보험기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80세 보험금액은 2억 원 한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화재보험과 생명보험은 겸용할 수 있다. 자,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겸용할 수가 없죠. 리스크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겸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보험,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가 재산보험은 겸용을 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업은 단기 거대한 위험. 단기 거대한 위험은 손해보험이죠. 그죠? 생명보험은 장기 안정적 위험입니다. 세 번째, 재산보험은 실손보상으로만 설계할 수 있다. 재산보험은 정액보상으로도 실손보상으로도 모두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실손으로 보상하는 치료비 보장 상품은 손해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도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손해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보험이익 보겠습니다.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하다. 얘가 맞는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최고 보상 한도를 피보험이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존재 여부나 귀속이 보험사고 전에 확정이 되어야 그 한도도 다 정할 수가 있겠죠.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고요. 손해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나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에서는 이 피보험 이익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구입 시 가격이 2천만 원. 근데 현재 가치가 500만 원이에요. 10년 후 미래 예상 가치가 100만 원인 보험 목적물의 피보험 이익은 얼마이냐. 자, 지금 현재 가치가 500만 원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최고 보상 한도는 500만 원이 되겠죠. 그게 피보험 이익이죠. 그래서 10년 후 미래 예상 가치. 얘는 함정이네요, 함정. 그죠? 현재 가치가 바로 피보험 이익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이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피보험 이익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재산보험과 생명보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산보험은 단기 보험이 아니라 단기, 장기 둘 다 해당이 되는 보험입니다. 뭐 단기 보험이다라고 하면 손해보험에 가깝겠죠. 99번 설계 기준 보겠습니다. 틀린 설명이네요. 자, 1번 재산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지 않죠. 재산보험의 첫 번째 설계 기준은 뭡니까? 보장성 보험이다죠.
그래서 일단 틀린 설명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상해보험은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즉 암으로 사망할 경우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3번, 정액보상, 실손보상 모두 가능합니다. 얘도 맞죠? 4번, 실손보상급부가 있는 재산보험 계약은 비례보상하죠. 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은 기준연령 요건에서 땡땡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이건 뭡니까?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라고 했죠? 자, 이 내용은 정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의죠. 그죠? 그래서 재산보험이든 보장성 보험이든, 재산보험이 보장성 보험이니까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장성 보험이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정액보상급부가 있는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 내역을 보험회사 간에 교환하여 비례보상한다. 근데 이게 비례보상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액보상이 아니라 실손보상. 실손보상급부가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중복계약이 될 수 있으니까 보험 가입 내역을 보험회사 간에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액보상인 경우에는 비례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재산보험은 순수 보장형으로만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 환급형으로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기 환급형이 많죠. 세 번째, 재산보험 특약은 정액보상형으로 설계할 수가 왜 없을까요? 정액보상, 실손보상 모두 가능합니다. 특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액보상형으로만 설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